네, 안녕하세요. 로집사 법인회생센터입니다. 오늘 주제는 이제 건설사 회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오늘 그 좀 큰 회사죠. 신일에서 또 회생 신청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죠? 네, 지금 그 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그 신일건설, 그러니까 주식회사 신일이라는 네,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. 그 원래 이제 본점은 저 전라북도에 있는데 그 회사의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에 지금 회생 신청이 됐고 보전 처분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30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복해서 해당 이제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서울회생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좀 여기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많아서 아마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건설사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PF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월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고 또 현장을 보면 이제 9월이 넘어서는 이제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좀 건설사 회생과 관련돼서 혹시 특이할 만하게 좀 생각할 만한 게 있나요? 지금 그 신일의 경우도 그렇고 그 전에 그 건설사들 회생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제일 불안해하는 제일 우려가 되는 분이 그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수분양자들, 네,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 하도급을 받고 있는 회사들. 네. 네, 그 두 개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대부분은 이제 분양 보증을 해가지고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아마 시공사를 교체하려고 할 텐데 시공사를 교체해버리면 회생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법정 관리 하에서 다시 제대로 시공을 하면서 그 시공이익을 얻는 것도 신일 측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법인 회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예. 뭐 좀 아티클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로집사 법인회생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이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채무자도 채무자지만 그 회생이 들어갔을 때 채권자들은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여기에 일단 한번 아티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채권자들은 일단 크게 회생이 들어가면 어떻게 자기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거의 공사가 그러니까 끝난 상태라면 앞으로는 더 진행할 뭐 그런 업무가 없고 지금 이제 받아야 되는 돈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으로서 그 모든 채권을 갖다가 법원에다가 그 채권을 소명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확하게 받을 돈이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 금액이 조금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다르죠. 있거든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마냥 채권을 신고한다고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채권이 확정되는 절차,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채권을 그 명확하게 내 받을 돈이 얼마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. 예, 제가 대전 지방법원에서 이제 법인 회생할 때도 그 건설사들이 이제 뭐 법정 관리가 들어온 경우에 현장이 다양했고 다양한 현장별로 대부분 처리가 달랐거든요. 어떤 현장은 이건 좀 살려서 그 이익을 좀 취하는 게 좋았고 또 어떤 현장은 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았는데 그 각각의 채권자들도 그 현장별로 좀 달라서 일단 그 채권자들로서는 그러면은 뭐 먼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? 예, 그래서 마냥 그 회생 절차가 진행됐다고 수동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고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지를 그 법정 관리 안에서 그 법정 관리인 또는 그쪽 관련 그 채무자 법률 대리인이 그 하는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우리의 그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률 대리인을 또 이렇게 만나서 그 조언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보면 이제 법정 관리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회생 제도상 상당히 이제 더 이상 뭐 대주주나 아니면 이제 대표이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살아나려면 외부 자금, 그러니까 이제 뭐 외부 자금 유치가 되거나 아니면 M&A가 되는 것 외에는 크게 뭐 좋게 살아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M&A나 외부 자금 유치를 염두에 두어야 될 텐데요. 그 M&A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의 뭐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? 뭐
채권자나 채무자 양쪽에서. 예, 지금 신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법정 관리를 했던 그 경험이 있고 그때의 M&A를 통해서 법정 관리를 졸업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 당시 인수를 했던 그 모기업이 오히려 신일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200억 원 가량의 지금 돈을 더 빌려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그 지금 이 신일의 경우도 앞으로 이제 회생 절차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과거에 했던 경험과 비슷하게 다시 M&A를 통한 그 자금 유입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뭐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지금 모 회사가 빌려갔던 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그 상환하고 또 추가적인 자금을 갖다가 더 유입시켜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회생 신청 대리를 어느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? 법무법인에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. 아니, 그러니까 저희 이제 법무법인 LKB 회생센터에 오지 않고 다른 데 가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채권자들이라도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법정 관리에서 좀 큰 금액의 채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제 법원에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제대로 그 권리 주장을 못 하고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그 출자 전환된 주식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법인회생센터에서는 이제 회생계획 이후에 출자된 주식과 관련돼서도 뭐 서비스가 있죠. 예, 그 주식을 사실 그 나중에 막상 가지고 보면 그 주식이 별로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. 근데 이 주식을 그 나의 그 혼자서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의 권리를 모은다면 이 꽤 괜찮은 또 이 지분의 그 소유권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줄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희는 그 지분을 갖다가 또 시장 가치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까지도 채권자들한테 또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. 예, 채권자들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신일에 대해서 최대한의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 M&A 그 인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신일이라는 회사가 가치 있게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M&A와 관련된 인수 희망자를 또 구하는 것이 또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이겠네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지금 과거에 이제 신일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꼭 건설회사가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제 건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그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찾고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 신규 자금을 갖다가 유입시키는 이런 M&A형 모델을 저희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자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법무법인 LKB에서 뭐 부동산 피의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한 그런 소송 수행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다양한 그 뭐 기업이나 뭐 사람들에게 그 네트워크도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고민해 보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이제 건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는데요.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번에는 그 신일의 그 채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해보고 계속해서 채권자 말고 이제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네. 안녕.